물론입니다. 아래는 당신이 주신 원문 전체를 서울 표준어 기준의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내레이션 톤으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낭독용 유튜브 영상, 특히 수면용 다큐멘터리나 명상형 과학 콘텐츠의 분위기에 맞춰 문장을 부드럽게 다듬었으며 학술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유지했습니다. 어조는 차분하고 느리며 과학자의 관찰 기록을 조용히 읽어주는 듯한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순간, 2019년 늦겨울, 일본 교토현 새벽이 오기 전 연구소의 안뜰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금속 난간 위로 응결된 이슬이 맺히고 공기에는 관찰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 특유의 정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진동은 철저히 억제된 곳, 빛은 계산된 각도와 경로로만 들어왔습니다. 양자 간섭 실험실의 광학홀 안에서는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 속에서 여러 개의 빗줄기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모니터에는 간섭 무늬가 정밀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그 무늬는 몇 달 전 기록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변화 없음이 첫 번째 관찰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정밀도로 측정했을 때 오늘 도착한 광자는 어제의 그것과 거의 완벽히 같은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오차는 나노초 단위였습니다. 과거는 사라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좌표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결과는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다. 즉, 시간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며 우리가 이동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구조 속의 위치일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교토대 양자시간 동역학 연구팀은 2019년 1월 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얽힌 광자들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 관측될 때 그들 사이에 시간을 통과하는 흔적이 존재하는가? 방법론은 양자 간섭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가 특별했던 것은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실험들은 밀리초, 길어야 몇 초 동안만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교토 연구진은 이 지속 시간을 12.4초, 절대 온도 0.6 켈빈, 섭씨 영하 272.55도 부근까지 확장했습니다. 일상적인 기준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온도에서 이 정도의 지속은 사상 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속 그 자체보다 그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검출기들은 광자가 도착하는 시점을 1조분의 1초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보정 후의 시간차는 2년이었습니다. 광자는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자리로 도착했습니다. 즉, 시간은 입자를 운반하는 흐름이 아니라 입자가 놓여있는 고정된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일본 국가표준연구소의 독립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국제표준에 맞춰 교정된 세슘 빔 기준 시계를 제공했는데 그 오차는 1095분의 1, 즉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 작동했다 해도 불과 1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네바의 동일한 장비와 동기화했을 때도 위상차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시간의 형태를 지닌 우주의 성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일지는 조용하고 절제된 언어로 쓰였습니다. 2월 21일 시간적 변이 미검출 3월 8일 위상 일관성 열 잡음 1개 이상 유지. 이 짧은 기록들은 이들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관측된 사실만 적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관찰은 이해보다 먼저이며 문서는 해석보다 앞선다는 것은 일종의 윤리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범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양자광학, 원자물리, 정밀계측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교대로 실험 장치를 유지하며 며칠씩 이어지는 데이터 스트림을 모았습니다. 실험실은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반 20m 아래에 기초를 두었고 벽면은 방음 패널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측 장비처럼 작동했습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실험과 병행해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 의미를 검토했습니다. 블록 우주라 불리는 모델은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단지 4차원 공간 속에 한 축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조 안을 이동하며 그 움직임을 시간이 간다고 느낄 뿐입니다. 즉, 시간은 기차의 선로이고 의식은 그 위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시간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항이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느끼는 것은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의식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모르는 이유는 단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기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토의 실험은 이 추상적 개념에 측정을 더했습니다. 즉, 수학이 아니라 데이터로서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광자들은 시간의 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지된 시간의 지형 위에 특정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측자가 그 지점을 순차적으로 바라볼 뿐 그 위치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도로 위의 다른 지점을 측정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도로가 아니라 측정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올 무렵 연구팀은 실험을 확장했습니다. 광자의 에너지를 조정하고 검출기의 감도를 바꾸고 새로운 방식의 위상 유지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400시간이 넘는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시간의 흐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스위스, 미국, 호주 연구소들과의 국제협업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글로벌 과학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검증했습니다. 누구도 실험 설계의 오류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방법론은 견고했고 측정은 투명했습니다. 언론은 곧 과열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간 여행 가능성, 물리학의 혁명 같은 제목들이 달랐지만 연구진은 대부분의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우리는 양자 시스템이 예상보다 오래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시간이 구조적 속성을 가진다는 모델과 일치하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그들의 어조는 언제나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물리학계의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연속선상에서 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인간이 느끼는 시간과는 다른 스케일이므로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토 연구팀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며 여러 통제 실험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측정 가능한 시간의 흐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최소한의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정밀한 기계조차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 온도가 낮아지고 조건이 완벽하게 안정된 환경에서는 입자들은 움직이는 강속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블록 우주 모델을 완전히 증명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강하게 지지하는 증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각은 직관에 반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공간과 다르게 느낍니다. 공간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종종 우리를 속입니다. 지구는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회전하고 단단한 물체도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느끼는 것은 의식의 작동 방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교토의 연구는 이런 인간적 직관의 틀을 다시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19세기 천문학자들은 별빛이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20세기 초 정밀시계 실험은 중력과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2019년의 이 실험은 정지를 통해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움직임이 아닌 멈춤으로서의 시간. 양자 상태들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은 입자들에게 시간의 경과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연구팀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확장된 양자 일관성과 시간 구조에 대한 함의, 총 43쪽 분량으로 대부분은 방정식과 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초록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 실험은 시간이 흐르는 매개가 아니라 공간과 유사한 기하학적 차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대안적 설명 가능성 또한 남아있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심사는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증자들은 통계 보강과 방법론의 명료화를 요청했고, 연구팀은 그 모든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2019년 9월 최종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논문은 조용히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 한편의 논문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시간의 개념에 또 하나의 균열을 남겼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무렵 다른 연구소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뮌헨의 한 팀은 다른 원자종을 이용해 18초의 코이런스 지속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도쿄의 연구진도 교토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광자 결정 구조를 이용해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각 실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 올렸고 그 결과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실험상의 착오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속성임을 암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이 소식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인류 기술의 근간이지만 화려한 제목이나 자극적인 이야기가 없으면 일반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과장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측정과 관찰, 그리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상관관계를 측정했고 위상 일관성을 관찰했으며 결과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전히 철학적 물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적 함의는 비록 조심스러운 것이라도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좌표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은
지금 이 자리만큼이나 실제하는 장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집이 사라졌더라도 그 안에서 보낸 시간들은 여전히 블록 우주의 구조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억은 사라진 그림자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장소와의 연결이 됩니다. 이 생각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위로는 특정한 불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바로 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애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사라져 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블록 우주 모델이 옳다면 그 상실은 단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관측이 옮겨갈 뿐입니다. 무언가 지나갔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지금이라는 창에서 벗어났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이해가 감정적인 상실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들과 공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상실의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리움은 없어진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한 감정이 됩니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위치에 남아있는 실제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동해온 시간축의 한 부분이며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미미하지만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에 선형적 시간의 흐름이 부정하던 영속성을 부여합니다. 연구자들은 끝까지 측정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광자 간 상관관계, 위상 안정성, 온도 변화에 따른 감소 애율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고 통계 처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들이 결국 알게 되듯 알게 측정은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광자들이 시간 간격을 두고도 정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시간의 직관을 조용히 흔듭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아직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데이터들은 세심하게 모아진 하나의 증거로 남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자 교토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장비는 더 긴 코이런스 지속 시간을 가능하게 했고 다른 입자종으로 실험을 반복하며 비교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현상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 즉 단일 광자에서 복잡한 양자계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매 실험은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예측을 확증하기도 때로는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우는 물리학의 본래 리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설, 준비, 측정, 분석, 발표, 그리고 다시 반복. 실험실 밖에서는 벚꽃이 피고 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찰을 사진에 담고 학생들은 강의실로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삶은 늘 그렇듯 시간의 압박 속에 움직였습니다. 기한이 다가오고 약속이 이어지고 순간들이 하루로, 하루가 다시 계절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시간의 감각은 실험실 안의 결과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블록 우주 이론은 인간의 시간 경험이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국소적 현상, 즉 지금 이 순간이라는 좁은 단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단면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듯 보이고 과거는 닫히며 미래는 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지된 구조를 통과하며 느끼는 경험일 뿐,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당신이 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조등은 앞길을 비추고 100m에는 지나온 도로가 스쳐갑니다. 당신은 전조등에 새 길이 생기고 뒤에서는 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도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의식이 시간의 차원을 따라 이동하며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순간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지점을 지나쳐 온 것뿐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시간은 그만큼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도를 가질 수 없고 그 흐름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시간과 공간을 동등한 차원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교토의 실험들은 자연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광자들은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미래, 두 방향 모두에서 완벽한 상관성을 유지합니다. 즉, 시간의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시간의 지형 위에 존재하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런 결론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한 세기 넘게 가르쳐 온 것은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관찰자에게 동시인 일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순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각자의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기하학적 구조라면 자연스럽지만 하나의 흐름이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교토의 실험은 이 상대론적 그림에 양자적 근거를 더했습니다. 심지어 단일 입자 수준에서도 시간은 흐름보다는 공간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연구팀은 한 해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연장된 양자 일관성 지속 시간을 증명했고 체계적인 오차 요인들을 배제했으며 시간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불확실성을 인정했습니다. 단일 광자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처럼 큰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양자계와 일상 세계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의 연구는 이 현상이 더 복잡한 양자계에서도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시간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지를 탐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교토의 실험실은 여전히 조용히 빛을 쏘고 있었습니다. 진공 챔버를 가로지르는 레이저, 절대 영도에 가까운 냉각 장치, 나노초 단위로 반응하는 검출기들, 그 모든 정밀한 장치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시간은 구조를 가진다. 그 안에는 위치가 있고 관계가 있고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끄는 강도, 물결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정지된 순간들의 건축물, 각자의 좌표를 가진 네 차원의 풍경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관측이 닿지 않는 먼 거리로 물러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 위의 어떤 장소만큼이나 실제하지만 결코 다시 도달할 수는 없는 곳. 양자의 느린 측정 속에서 드러난 삶의 진실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 속에서 우리는 사라짐이 아닌 영원히 남아있는 존재의 평온함을 발견합니다. 지속의 장 스위스 취리히 2020년 봄 스위스 연방연구소 지하의 극저온 금고에서 사파이어 지지대에 놓인 거울 배열이 한 줄기 빛을 정밀한 기아 속에 머물게 한다. 밖에서는 눈 녹은 물이 석조 홈통을 타고 일정한 강역으로 떨어져 잔잔한 울림을 만든다. 안에서는 빛이 그대로 남아있다. 6시간이 지나도록 검출기는 양자 잡음 한계를 넘어서는 위상 감소회를 전혀 기록하지 못한다. 기술자들에게 이 지속은 기적도 새로움도 아니다. 그들이 매일 다루는 방정식과 일치하는 익숙한 일상을 뿐이다. 그러나 함의는 넓어진다. 이들은 기록에 남긴다. 지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의 속성이 아니라 인식이 유지하는 일종의 착시인지도 모른다고. 2007년부터 운영된 이 스위스 시설은 광자를 저장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오랫동안 제어된 상태로 일관된 빛을 유지하는 기술, 즉 양자 정보 처리를 위한 실용적 양자 메모리 연구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진행된 실험의 목표는 달랐다. 정보를 저장하기보다는 한 양자 상태가 열화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재료했다. 말하자면 양자계가 시간의 흐름을 실제로 겪는지 아니면 단순히 서로 다른 시간 좌표를 점유하는지를 묻는 실험이었다.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1년의 코이런스 시험은 새로운 지속 기록을 세웠다. 에너지 손실은 시간당 0.001데시벨 미만으로 배경 열 요동에 비해 사실상 측정 불가 수준이었다. 위상 분산은 실험 전체 구간에서 10의 -4 라디안 이하로 유지되었고 밀리켈빈 정밀도로 맞춘 열적 평형 덕분에 환경 요인의 간섭은 무시할 만했다. 실험 시작에 주입된 빗줄기는 의도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탐지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했다. 감소에도 표류도 없었다. 그저 지속되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실온에서는 광자 탈일관성이 나노초 안에 일어난다. 좋은 진공과 보통 수준의 냉각 환경에서도 코히런스가 밀리초를 넘기기 어렵다. 이 스위스 장치는 온도를 밀리켈빈까지 낮추고 진동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그 지속 시간을 10자릿수만큼 연장했다. 이는 공학적 성취이자 동시에 시간에 대한 통찰을 드러낸다. 만약 양자 상태가 진정시간 속을 통과하며 그 과정에서 시간 고유의 마모를 겪는다면 이상적 조건에서도 일정한 열화가 관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았다. 6시간 뒤의 상태가 6초 뒤와 정확히 같았다. 시간은 그것들을 닳게 하지 않았다. 이 연구를 이끄는 이론적 틀은 여러 출처에서 모인다. 양자역학은 시간을 측정의 기준이 되는 매개 변수로 다룬다. 스스로 변하는 대상이 아니라 변화를 그 위에 놓아 재는 축이다. 수학적으로는 편리하지만 이 처리는 양자계가 시간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준다. 상호작용은 격돼 시간 좌표 자체는 개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고전 물리는 시간을 사건이 펼쳐지는 무대처럼 더 깊이 내장한다. 스위스의 실험은 이 구분을 겨냥했다. 양자계가 지속되는 시간에 고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묻는 방식으로. 연구팀은 11명의 과학자로 구성되었다. 광학 엔지니어는 나노미터 정밀도의 거울 배열을 설계 검증했고, 양자 물리학자는 다양한 탈일관성 가정에서 기대되는 수명을 계산했다. 극저온 전문가들은 우주 공간보다 차가운 온도를 유지했고,
데이터 분석가들은 미세한 위상 변화를 찾아낼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각 전문 분야가 모여 한 몸처럼 움직였고 전체는 부분의 합을 넘어섰다. 장치는 본관 아래 안반을 파서 만든 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두께 2m의 콘크리트 벽은 먼 교통과 공사의 미세 진동을 흡수했고 감소의 지지대로 매단 극저온 챔버는 방 구조와 분리되어 추가로 격리되었다. 시스템 곳곳에 배치된 온도 센서는 밀리켈빈 변화를 잡아 자동 보정을 걸었다. 수백만 프랑의 장비와 단연간의 개발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렬되어 있었다. 양자 상태가 외란 없이 존재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오랜 지속을 관찰하는 것. 3월의 초기 시험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알려진 에너지와 위상의 광자를 주입하고 시간에 따른 상태를 추적했다. 초기 운전은 탈일 관성의 원인을 찾아 수정하느라 몇 분에 그쳤으나 4월에는 수시간대로 확장되었다. 매번의 연장이 장치의 격리 능력을 검증했고 5월부터는 파장 펄스 구조 검출기 구성 등 매개 변수를 바꿔가며 현상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울 만큼 일정했다. 근적외선부터 가시광에 이르는 다양한 에너지의 광자에서 코히런스가 똑같이 유지되었다. 선평광, 원평광 등 편광 상태도 측정 가능한 표류 없이 방향을 지켰다. 특히 취약하기로 유명한 복잡한 중첩 상태조차 열 잡음 이상의 탈일 관성 없이 수시간을 버텼다. 데이터는 하나의 풍경을 그려낸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길게 느껴지는 지속이, 양재계는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듯한 풍경, 변하지 않는 성질이 묵묵히 이어지는 풍경. 외부 검증은 이론 예측과의 일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열 요동, 진공장의 상호작용, 잔류 기체 분자 등 알려진 탈일 관성 메커니즘에 근거한 모델이 관측 수명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했다. 이는 실험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새로운 물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환경 상호작용을 극소화하면 지속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중심 관찰을 강화했다. 고립된 양자계는 시간의 지남에 고유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기관의 병행 연구는 비교 맥락을 더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의 팀들이 각기 다른 장치와 입자를 써서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스위스 시설의 특징은 탁월한 온도 안정성과 낮은 진동 환경으로 최장 지속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었다. 2020년 7월까지 독립적인 여러 회차에서 9시간을 넘는 연속 코히런스가 문서화되었다. 한계는 물리학이 아니라 연구진의 인내에 더 가까워 보였다. 과학계 전반에 이 결과는 시간의 성질에 대한 하나의 합의를 보강했다. 만약 양자 상태가 지속 시간에 따라 닳지 않는다면 충분히 고립된 한에서 수시간, 어쩌면 수일 동안 변함이 없다면 시간은 그 위에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늙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어떤 시간축을 따라 이동했다. 는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관측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시공간의 좌표를 차지한 채 지금 측정하는, 나중에 측정하든 차이는 측정의 시점일 뿐 상태 자체의 변화는 아니다. 이 관점은 시간이 흐른다는 일상적 표현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입자가 얼마 동안 존재한다 고 말하며 존재가 시간을 건너 유지되는 무엇이라고 암시하곤 한다. 그러나 스위스의 데이터는 다른 그림을 내민다. 입자는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에 존재한다. 시각 T세령에 준비된 광자와 T+6 시간에 측정된 광자는 동등한 현실성을 지닌 두 시간 좌표를 점유한다. 우리는 준비로 T0에, 측정으로 T+6 시간에 접속할 뿐이다. 광자가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두 좌표 모두에 존재하고 우리의 장치와 의식이 시간 차원을 따라 이동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공간과 시간을 함께 가로지르는 조각상을 상상해 본다. 조각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당신이 그 주위를 도는 동안 조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당신의 위치다. 마찬가지로 시간 차원까지 뻗은 양자 상태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해도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당신의 시간적 위치일 뿐이다. 스위스의 실험은 환경 요인을 모두 걷어냈을 때 양자 상태가 시간에 따른 고유한 진화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 비유를 지지한다. 시간은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위치의 차원처럼 보인다. 철학적 함의는 물리학 너머로 확장된다. 만약 근본적 실제가 시간 속에서 변하는 3차원 물체가 아니라 정지한 4차원 구조라면 우리가 느끼는 변화와 생성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낄까? 현재의 생각에 따르면 답은 엔트로피와 의식에 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의 증가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화살표를 만든다. 기억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에 과거만 기억된다.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향하기 때문이다. 이 여력학적 과정에 깊숙이 놓인 의식은 정지한 시공구조 위를 지나가며 흐름을 경험한다. 스위스 팀은 발표물에서 철학적 해석을 경계하고 측정과 방법론에 집중했다. 2020년 8월 제출한 논문의 제목은 기술적이다. 초저온 광학 공진기에서 관측된 장시간 양자 상태 지속. 논문은 장치 설계, 교정 절차, 개통 오차 분석, 통계 처리까지 상세히 문서화했다. 결론은 절제되어 있다. 극단적으로 안정된 열기계 격리 조건에서 군 지시간에 이르는 구간 동안 고유한 양자 탈일관성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 관측된 진화는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유도된다는 모델과 일치한다. 양자 광학 정밀 계측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한 동료 평가에서 중대한 결함은 지적되지 않았다. 진동 격리 기술과 특정 통계 기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청되었고 10월 재투고 후 11월에 게재 승인이 났다. 이 논문은 충분히 고립된 양자계가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접근과 장치로 보여주는 문헌에 한 장을 더했다. 가을이 깊어지자 연구팀은 다음 단계 실험을 계획했다. 지속 시간을 10시간을 넘어 실질적 모니터링 한계에 다가가고 광자 대신 원자와 분자를 사용해 복잡성이 커져도 지속이 유지되는지 검증하려 했다. 또한 중력 물리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상대론이 예측하듯 서로 다른 중력장에서도 양자 코이런스가 유지되는지 탐색할 아이디어를 세웠다. 각 방향은 시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약속했다. 시설은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극저온 용량을 늘려 다중 실험을 동시에 운영하고 진동 격리를 개선해 이론적 한계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단광자 수준의 감도로 향상된 검출 배열은 측정 정밀도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은
더 깊은 목적을 지녔다. 가능한 이의를 하나씩 제거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며 관찰과 최종 설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 과학은 이런 작은 걸음들의 축적을 통해 진전한다. 각 걸음은 소박하지만 함께 쌓이면 변화를 이끈다. 연구실을 방문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복잡한 의미와 달리 장치는 담백했다. 금속 실린더, 광학 테이블, 케이블 다발, 모니터들. 겉모습만으로는 다루는 질문의 깊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함이 메시지다.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밀함과 인내, 그리고 변수를 고요히 다스리는 태도다. 철학보다 온도가, 이론보다 데이터가 먼저 말하는 조용한 방에서 과학은 나아간다. 팀의 일상도 그 철저함을 닮았다. 아침 일찍 출근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밤새 쌓인 데이터를 검토한 뒤 다음 운전을 준비한다. 회의는 커피와 함께. 주제는 형이상학이 아닌 기계와 통계다. 예기치 않은 잡음, 장비 고장, 교정 표류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 차분히 해결한다. 집중을 요구하지만 흥분은 드물다. 장인의 과학. 큰 깨달음이 아니라 세심함에서 오는 통찰. 대중소통은 제한적이었다. 연구소는 가끔 과학 기자와 교육 방문을 받아 시간의 본질보다는 양자통신 컴퓨팅 같은 실용적 응용을 강조하며 설명했다. 장비를 보여주고 데이터 그래프를 펼쳐 보이며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과장된 선언은 삼갔다. 그들의 일은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의미의 범위는 해석에 열려 있다고. 이런 신중함은 과학의 학습된 태도에서 나온다. 역사에는 혁신을 약속하던 결과가 후에 잡음이나 다른 설명으로 정리된 사례가 많다. 스위스 팀은 이를 알기에 절제했다. 그들이 한 일은 장시간 양자 코히런스를 측정하고 알려진 탈일 관성 원인을 제거했을 때 남는 시간 고유의 진화를 보지 못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재현 가능한 사실. 그 사실이 시간의 궁극적 본성에 대해 말하는 바는 결론이라기보다 지속되는 물음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사실은 무게를 가진다. 여러 연구실과 다양한 기법을 가로질러 양자계는 고유한 시간, 진화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 격리가 유지되는 한 변함없이 버텼다. 이 지속은 시간, 적어도 양자, 스케일에서는 이 흐름이나 매질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입자를 앞으로 나르지도 변화를 강제하지도 강물처럼 무엇을 통과시키지도 않는다. 대신 시간은 좌표계로 나타난다. 사건을 배열하는 방식이지 그것들에 작용하는 과정이 아니다. 말하기는 미묘하지만 함의는 근본적이다. 겨울이 다가오자 연구실은 연말 평가를 준비했다. 데이터는 정리되고 절차는 문서화되었으며 성과는 지원기관과 내부 심사를 위해 담담한 언어로 요약되었다. 이전 기록 대비 코히런스 지속을 40% 연장했고 여러 매개 변수 영역에서 이론 예측을 검증했으며 양자 상태 지속성의 근본 이해에 기여했다. 이어지는 과제는 더 긴 시간과 더 복잡한 궤로의 확장, 그리고 시간이 양자 현실에 어떻게 혹은 어떻게도 영향하지 않는지를 체계적으로 더 밝히는 일이다. 연구실 밖의 삶은 여전히 시간에 쫓긴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회의가 잡히고 지켜지며 마감은 오고 지나간다. 이것이 지하에서 진행되는 실험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인간 스케일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일은 유효하다.
약속은 우리가 동일한 시간 좌표를 합의하기에 의미가 있고, 노화는 시간 그 자체의 침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에 일어난다. 스위스의 실험은 이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 스케일에서 충분히 고립하면 그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은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순수한 기하로 모습을 드러낸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발견이라면 번뜩임이 아니라 축적을 통해 다가온다. 각 실험은 수십 년에 걸친 그림에 점 하나를 더한다. 그 그림은 상식을 벗어난 시간을 보여준다. 절대도 흐름도 아니고 보편도 단일도 아닌 기하학적이고 상대적이며 근본 수준에서는 정적에 가까운 무엇. 우리는 이 정지한 구조 속의 4차원 존재로서 의식이 시간 차원을 따라 미끄러지며 진함을 느낀다. 그러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저 있다. 일어난 모든 순간과 일어날 모든 순간을 하나의 광대한 시공 풍경 안에 동시에 담은 채 이 비전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된다. 당신의 과거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블록 우주의 건축 안에 영구히 남아있다. 짧아 붙잡지 못했던 기쁨과 연결의 순간들, 모두가 그 시간 좌표에 고정되어 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는 좁은 창 바깥에 멀리 있으나 현실로 남아있다. 의식의 불멸이 아니라 순간들의 불멸, 4차원의 호박 속에 보존된 듯한 영속. 다른 이들에게는 질문이 생긴다. 모든 순간이 공존한다면 왜 우리는 한 번에 하나만 경험할까?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자유의지는 무엇일까? 과거가 실제한다면 왜 접근할 수 없을까? 오랜 물음들은 쉬운 답을 거부한다. 물리학은 시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할 뿐,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기술과 체험 사이의 간극은 크다. 그러나 취리히의 실험 같은 축적을 통해 기술은 조금씩 완성된다. 우리는 시간의 정체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는 무엇을 하지 않는지 관찰함으로써 배운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나르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그저 현실을 좌표로 구조화하고 우리는 그 좌표를 차례로 지나가며 진함을 체험한다. 겨울이 깊어가도 스위스의 연구실은 조용히 일했다. 빛은 거울을 건너고 양자 상태는 지속되며 검출기는 위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서서히 측정의 고요한 축적 속에서 자연의 건축이 드러났다. 정밀한 관찰 아래에서 시간은 구조를 보인다. 형태를 보인다. 위치를 보인다. 그러나 운동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끄는 흐름도 강물도 없다. 오직 고정된 순간들의 풍경만이 있다. 시공간의 4차원 광야에서 각자 자리한 좌표의 모자이크.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다만 닿을 수 없을 뿐이다. 미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으되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직 쓰이지 않은 채 기다린다. 그리고 현재라는 좁은 단면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항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다. 정지해 있는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영혼의 지금 속에 함께 놓여 있다는 블록 우주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스탠퍼드 동쪽의 해안 산맥, 붉은 삼나무와 더글러스 퍼가 드리운 숲 아래에서 한 무리의 수신기가 은하계 먼 곳에서 오는 펄사 신호를 추적한다. 외딴 곳에 고의로 격리해둔 이 시설은 지구상의 어떤 시계보다 규칙적인 회전 중성별의 전파를 포착한다. 수천 년 동안 우주 공간을 건너 지상 검출기에 도달한 이 펄스들은 놀라운 정밀도의 시간 정보를 품고 있다.
미세초 단위로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며 그 주기는 우주적 기간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회전 안정성을 반영한다. 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천문학자들에게 각 펄스는 시공간의 먼 지점에서 찍힌 타임스탬프이자 시간의 귀하가 우주 전역에 수학적 정밀도로 펼쳐져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다. 2004년부터 운영된 이 펄사 타이밍 배열은 원래 펄스 도착 시각의 미세한 교란으로 중력파를 찾아내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2020년 여름, 연구자들은 축적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다시 해석했다. 여러 해에 걸쳐 받은 펄스를 원자식의 측정값과 정밀 비교해 우주 시간의 속도에 어떤 표류가 있는지 살피며 한 것이다. 만약 시간이 강처럼 흘러간다면 그 흐름의 속도가 거리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은하 곳곳에 흩어진 펄사들은 이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 방송국이 된다. 수천 년을 이동한 신호라면 그 흐름에 일관성의 틈이 있다면 드러나야 한다. 14년에 걸친 자료 분석은 놀라운 일정성을 보여주었다. 궤도 운동과 스핀 감속 같은 알려진 천체 물리 효과를 보정하면 펄사의 회전율은 시간을 기하학적 차원으로 다루는 모델의 예측과 맞아떨어졌다. 체계적인 표류는 보이지 않았다. 우주 시간의 속도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진 증거도 없었다. 펄스는 예측된 시각에 도달했기, 수천 광년의 거리와 수십 년의 기간을 가로질러 시간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데이터가 가리킨 바는 분명하다. 시간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흐름의 가변 속도가 아니라 시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한결같은 좌표계로서. 이 연구는 4개 대학과 2개의 국책연구소가 협업해 진행되었다. 펄사 관측에 숙련된 전파 천문학자들은 신호 처리와 데이터 품질 평가를 맡았고, 이론 물리학자들은 관측과 시간의 본질을 잇는 모델을 제공했다. 통계학자들은 측정 잡음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체계적 효과를 검출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했다. 함께 시간이라는 것이 정적 차원인지 아니면 역동적 매질인지의 흔적을 우주 자료에서 찾고자 했다. 결과는 2020년 내내, 그리고 2021년 초까지 이어진 기술 논문들로 발표되었다. 핵심 결론은 과학적 신중함을 유지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중력 효과와 상대 운동을 포함한 상대론적 모델이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적 표류는 14년의 펄사 타이밍 데이터에서 관측되지 않았다. 관측된 펄스 도착 시각은 측정 불확도 이내에서 정적인 시공간 기하와 일치한다. 기술적인 언어이지만 이 결론은 시간의 일관성이 우주적 규모로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블록 우주 그림을 지지한다. 이러한 측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펄사의 성격을 떠올리면 좋다. 보통 초당 수십에서 수백 번 회전하는 중성별은 자기 극에서 전파를 방출한다. 회전에 따라 빛의 집속이 등대처럼 우주를 휩쓸고 그 빔이 지구를 스치면 검출기에 짧은 펄스가 찍힌다. 펄스 사이의 간격은 별의 회전 주기를 반영하며 거대한 가군동량과 거의 없는 마찰 덕분에 놀라운 정밀도로 안정적이다. 이 펄스를 연속적으로 관측하면 주기의 변화를 나노초 단위까지 가늠할 수 있다. 스탠퍼드 동쪽 시설의 기여는 높은 감도와 긴 운영 기간에 있었다. 열 잡음을 줄이기 위해 냉각된 수신기는 다른 관측소에서는 겨우 보이는 수준의 희미한 펄스도 포착할 수 있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되었고 국제 원자시 표준에 규정된 수소 메이저 시계를 기준으로
도착 시각이 기록되었다. 덕분에 수년에 걸친 연속 관측이 가능했고 각 소스마다 수백만 개의 펄스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 방대한 기록을 합쳐 분석하자 시간의 일관성에 대한 전례 없는 정밀 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이 보여준 결론은 한편으로는 평범했다. 은하거리의 펄사 회전으로 측정한 시간은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같았다. 이상 현상도 뜻밖의 변동도 나타나지 않았다. 우주의 시계는 안정적으로 째깍 걸렸고 주파수는 수십억 분의 1 정밀도로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주는 함의는 깊었다. 만약 시간이 정말 흐르는 매질이라면 우주 관측에는 그 흐름의 불균일함이 어느 정도라도 드러나야 한다.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정적인 시공간 구조가 기대하게 하는 기하학적 정밀함만이 확인되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통계 분석은 매우 엄밀했다. 펄사 타이밍에서 체계적 경향을 찾으려면 여러 천체 물리 효과를 꼼꼼히 제거해야 한다. 펄사 자체는 전자기 복사로 회전 에너지를 잃어 예측 가능한 속도로 느려지고 쌍성계에서는 공전으로 도플러 변조가 생긴다. 지구의 공전은 수신기 위치가 바뀌며 도착 시각에 연주기 변화를 일으킨다. 성간 플라스마는 전파 속도를 바꿔 시간 지연을 만든다. 이런 효과를 하나하나 모델링해 제거하고 나서야 남는 잔차가 시간 자체의 표류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보정을 거친 뒤 남은 잔차는 측정 잡음과 합치했다. 시대나 위치에 따라 우주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에서 펄사 타이밍이 가늠할 수 있는 한 시간은 일정했다. 이는 예외가 없다는 소극적 결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의 기하학적 성격을 지지하는 적극적 증거가 된다. 흐르는 강에는 유속의 변화나 난류가 있다. 좌표계에는 질서와 간격만 있다. 먼 은하의 분광 관측도 이 결론을 보강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동일한 원자 전위성과 비교 가능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만약 초기 우주에서 시간이 다르게 작동했다면 우주론적 적색 편의를 넘어서는 추가적 변이가 관측되어야 한다. 관측되지 않았다. 퀘이사의 원자 전위는 지구 실험과 분광 정밀도 내에서 일치했다. 펄사 자료와 합치면 시간의 안정성은 인간의 시간 감각에서 우주 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온 셈이다.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천문 자료는 특별한 장점을 준다. 아무리 정밀한 실험실 연구도 지속 기간과 거리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천문 관측은 막대한 공간과 시간을 가로지르며 시간의 성질이 우주 전체에서 일정한지 시험하게 한다. 수십 년에 걸친 관측이 축적한 답은 점점 분명해진다. 시간은 우리가 측정하는 어디서나 같다. 실험실에서나 먼 은하에서나 밀리초에서 수십억 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보편적 일관성은 블록 우주 모델의 핵심 전제를 지지한다. 시공간은 분리된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구조이며 모든 사건은 고유한 4차원 좌표를 점유한다. 사건들 사이의 관계는 시공간의 기하로 고정되어 있다. 수십억 년 전 먼 은하에서 벌어진 일도 지금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도 같은 4차원 다양체 안의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는 그 다양체의 서로 다른 부분에 순차적으로 접근하면서 시간을 경험할 뿐 다양체 자체는 정지해 완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팀의 연구는 이 좌표계가 극단적 범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됨을
관측으로 보여주었다. 은하 곳곳에서 방송하는 펄사들을 14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는 모두가 하나의 통합된 기하 설명과 양립했다. 위치나 시대에 따라 시간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상대성 이론이 예고했으나 관측으로 확인이 필요했던 이 균일성은 수년에 걸친 수백만 건의 도착 시각 분석을 통해 조용히 떠올랐다. 2020년 말까지 분석이 이어지면서 팀은 관측 대상 펄사를 늘리고 더 긴 기준선을 포함했다. 호주와 유럽의 타이밍 배열 자료까지 통합해 수십 년 범위 50개가 넘는 소스를 아우르는 전 지구적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각 펄사는 시간의 일관성을 독립적으로 시험했고 각 측정은 관측된 균일성이 우연이나 인공물에 불과하지 않다는 확신을 더했다. 연말에 이르러 증거는 충분했다. 펄사 회전에 비친 우주시간은 정적인 기하 모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중소통은 쉽지 않았다. 이상이 없다는 결론은 뜻밖의 발견보다 관심을 덜 끈다. 그래도 팀은 정확한 소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수천 광년과 수십 년 규모에서 시간의 일관성을 검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펄사, 타이밍이 기본 물리를 시험하는 자연 실험실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시간의 본질에 대한 더 큰 탐구의 일부임을 맥락화했다. 물리학계의 반응은 절제되었지만 우호적이었다. 이론가들은 상대론 모델이 처음 제안될 때부터 예측되던 결과가 관측으로 확인되었다고 평했다. 실험가들은 14년에 걸친 관측 정밀도를 유지한 기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다. 천문학자들은 펄사 타이밍이 원래 목표였던 중력파 탐지 이상의 근본 질문에도 답할 수 있음을 반겼다. 정확한 질문을 알맞은 정밀도로 측정해 답한 모범적인 연구였다. 과거가 실제로 남아있는가? 라는 더 넓은 물음에 대해 천문 관측은 고유한 방식의 근거를 제공한다. 5천 광년 떨어진 펄사를 관측할 때 우리는 5천년 전에 그것을 본다. 신석기 이후의 인류가 막 발걸음을 떼던 시절에 시작된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다. 블록 우주 모델에 따르면 그 사건은 여전히 자기 시간 좌표에 존재한다. 우리가 받는 빛은 사라진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여전히 실제하는 시공간의 먼 지점에서 온 것이다. 이 관점은 천문 관측을 새롭게 이해하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의 시간 관계상 과거로 보일 뿐 자기 좌표에서는 지금에 해당하는 시공간의 영역을 본다. 5천년 전, 5천 광년 떨어진 펄사의 회전은 우리 자리에 지금만큼 실제하는 좌표를 차지한다. 빛의 유한한 속도 덕분에 우리는 그 먼 좌표를 관측할 수 있고 닿을 수는 없어도 근본적으로 실제하는 시공간의 창을 열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은 고요한 경외를 부른다. 심우주에서 도달하는 매 광자는 먼 시공간 좌표의 전령이다. 공간과 시간 양쪽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건의 정보를 품고 하나의 통합된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지금의 우주가 아니다. 상대론에서 그런 개념은 명확한 의미가 없다. 대신 서로 다른 거리만큼의 시간 조각들이 한 화면에 겹쳐진 우주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달은 1초 남짓 전의 모습, 태양은 8분 전, 가까운 별은 수년에서 수십 년 전, 먼 은하는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동시에 본다. 유한한 광속이 이 여러 순간을 한 번의 지각으로 합쳐준다.
캘리포니아 팀의 측정은 이틀 안에 자리한다. 그들의 펄사 관측은 먼 시공간 좌표에 접근해 그 좌표들과 우리의 현재를 잇는 시간 구조가 기하학적 모델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은하 곳곳의 펄사들은 4차원 시공간 전역에 찍힌 타임스탬프처럼 기능한다. 그 신호를 따라가면 이 타임스탬프들이 흐르는 매질이 아닌 정지한 구조의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겨울이 다가오자 연구팀은 최종 분석을 출판용으로 정리했다. 17개 펄사의 14년 데이터를 알려진 모든 천체 물리 효과로 보정해 살폈고 측정 불확도를 넘는 시간적 표류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과도한 함의를 경계하는 문장으로 결론을 남겼다. 관측은 시간이 동적인 흐름이라기보다 정적인 시공간의 차원이라는 모델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대안적 설명의 여지는 인정하지만 데이터는 사건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흐르는 시간보다는 기하학적 해석을 지지했다. 논문들은 2021년 초 천문학 저널들에 투고되어 동료 평가를 거쳤고 추가 통계와 보정 절차 설명을 보강해 봄에 재투고 여름에 게재되었다. 양자물리 정밀 계측 천문 관측을 가로지르는 문헌은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다양한 맥락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시간은 일관되게 흐름이 아니라 기하로 모습을 드러냈다. 철학이 시작한 물음에 과학이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고대 철학자들은 시험할 방법 없이 시간을 사유했고 중세 사상가들은 사건과 독립한 시간의 존재를 논했다. 근대 물리는 수학적 틀을 내놓았으나 광범위한 경험적 검증은 부족했다. 이제 양자광학에서 전파 천문학에 이르는 기법들이 하나로 모이며 증거가 쌓인다.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좌표, 강이 아니라 기하, 과정이 아니라 구조에 가깝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멀리 있을 뿐이고 미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뿐이며 현재는 모두가 공유하는 한 점이 아니라 각 관측자의 위치와 운동이 정의하는 주관적 단면이다. 캘리포니아의 시설은 오늘도 관측을 이어간다. 수신기는 미세초 정밀도로 펄사를 추적하고 컴퓨터는 원자시계의 기준을 맞춰 도착 시각을 기록한다. 분석가들은 패턴과 이상을 찾는다. 일은 차분한 일상 속에 계속되고 각 측정은 현실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작은 점 하나를 더한다. 연구소 위로는 붉은 삼나무가 해마다 밀리미터 단위로 자라고 지하에서는 검출기가 변함없는 광속으로 가로지른 신호를 감지한다. 그리고 이 유기적 성장과 우주적 항상의 사이 어딘가에서 인간의 의식은 낯선 시공간의 풍경을 항해한다. 존재는 4차원 전역에 고요히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위를 지나며 지남을 경험한다. 모든 순간은 서로만큼 실제하며 과거는 보존되고 미래는 기다린다. 정지한 건축 속에서 지금이라는 좁은 창의 앞으로 나아가는 까닭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움직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차분한 관측을 통해 배운다. 라인 강을 따라 중세의 성벽이 현대 물리학과 만나는 하이델베르크의 연구 단지에서는 의식과 시간 지각을 탐구하는 실험이 이루어진다. 감각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방에서 자원자들은 시간을 왜곡해 느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한다.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이 연구는 뇌가 순간마다 시간 경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조사한다.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현재는 한 찰나가 아니라 의식이
사건을 엮어 하나의 경험으로 엮어내는 확장된 구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수백 밀리초 뒤에서 이미 처리되어 의식으로 조립된 세계를 살고 있다. 2018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철학에서 논의되어 온 질문들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가? 두 사건을 동시에 인식하려면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일어나야 하는가? 의식은 시간을 직접 접하는가? 아니면 기억과 예측을 바탕으로 시간 경험을 구성하는가? 이런 추상적인 물음은 정교한 실험을 통해 경험적 근거를 갖추었다. 정밀하게 제어한 간격으로 자극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에게 그 시간적 관계를 보고하게 하여 의식의 시간 구조를 지도처럼 그려낸다. 초기 실험에서는 번쩍이는 빛과 짧은 소리 같은 단순한 시각 청각 자극을 여러 순서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동시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약 30밀리초보다 짧게 떨어진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지각되어 뇌가 입력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간창이 드러났다. 이 강역을 넘어가면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의식에 들어오지만 간격이 그리 크지 않으면 순서 판단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었다. 대략 80, 100밀리초를 넘어서야 순서 판단이 안정되었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이 문턱값들은 의식의 시간 구조에 대한 기본 사실을 드러냈다. 우리는 현실을 연속된 점들의 흐름으로 직접 지각하지 않는다. 뇌는 약 0.1초 안팎의 짧은 구간 동안 감각 정보를 모아 하나의 통합된 지각 순간으로 묶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에 비해 약간 지연되어 있다. 공을 잡을 때 우리가 보는 운동은 이미 밀리초 전에 일어난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공의 위치는 실제로는 한 박자 앞서 있고 뇌는 학습된 예측으로 지연을 보정해 손을 움직인다. 하이델베르크 연구팀은 이 현상을 더 정교한 방법으로 탐구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참가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범위에서 시간 관계를 조작했고 뇌파를 측정해 시간 처리의 신경학적 서명을 추적했다. 음악가나 운동선수처럼 타이밍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시간 지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연구했다. 각 연구는 의식이 시간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조금씩 더 선명하게 그려낸다. 특히 음성과 입 모양의 동기화를 다룬 실험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입 모양과 소리의 시간차를 조금씩 앞뒤로 어긋나게 만든 영상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어색함이 즉시 느껴진다. 그런데 몇 분만 지나도 어긋난 소리가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뇌가 입력에 맞추어 시간 정렬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동기화된 영상을 보여주면 소리가 오히려 화면보다 앞서는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 지각이 현실의 수동적 복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구성물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의식이 시간 관계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흐름 역시 뇌의 처리 방식에서 생겨난 감각일 수 있다. 블록 우주 모델이 모든 순간이 공존하고 의식이 그 순간들을 따라 이동한다고 말한다면 신경과학은 거기에 뉘앙스를 더한다. 의식은 매끈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짧은 지각창이 연달아 이어지며 만들어지는 연속감을 느낀다. 극한 상황에서 생기는 시간, 착시도 조사했다. 두려움이나 강렬한 집중을 경험할 때 시간은 달라진다.
무서운 사건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펼쳐지고 지루한 시간은 실제보다 길게 느껴진다. 반대로 몰입 상태에서는 몇 시간이 몇 분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모든 변화는 시간 자체가 바뀌어서가 아니다. 외부의 시계로 재면 지속 시간은 일정하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주관적 경험이며 신경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변한다. 연구팀은 시간의 근본 성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과도 협력했다. 대조는 분명했다. 물리학은 충분히 정밀하게 재면 시간이 기하학적 차원처럼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신경과학은 시간 지각이 뇌 처리에 따라 변하는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둘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기술이다. 시공간의 객관적 구조와 의식의 주관적 경험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 삶 속의 시간이 선명해진다. 마음 철학을 공부하다가 실험 신경과학으로 옮긴 한 연구자는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물리적 시간은 의식 밖의 과정, 원자 전이, 빛의 이동, 중력 효과으로 간격을 주었을 때 남는 것이다. 좌표이자 차원, 기하 구조로서의 시간이다. 지각적 시간은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사건 사이의 시간 관계를 구성해 만들어내는 주관적 흐름이다. 둘 다 실제하지만 연구의 대상과 언어가 다르다. 물리학은 시간 자체를, 신경과학은 시간 경험을 다룬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2021년 동안 연구는 문화권 간 비교로 확장되었다. 언어와 관습에 따라 시간 지각이 조금씩 달랐다. 시간 표현이 풍부한 언어권은 미세한 구분에 더 민감했고, 시간 엄수의 규범이 강한 문화권은 지연에 적응하는 양상이 달랐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시간 지각조차 순수한 생물학이 아니라 학습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발달 연구도 진행되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보다 시간 구분이 덜 정밀했고, 신경체계의 성숙과 경험 축적에 따라 조금씩 향상되었다. 노년층은 처리 속도의 변화와 함께 시간 정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 생애에 걸쳐 시간 의식이 발달하고 변화하며 신경적 역량과 경험적 맥락에 맞추어 적응한다는 뜻이다. 블록 우주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연구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모든 순간이 4차원 구조 안에 함께 존재한다고 본다. 우리의 의식은 그 순간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해 흐름을 경험한다. 신경과학은 이 순차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준다. 의식은 점과 같은 순간을 보지 않고 가까운 과거를 통합해 확장된 현재를 만들어낸다. 이 구성된 현재들이 연달아 이어지며 공존하는 좌표 속에서 주관적 연속성이 생겨난다. 비유하자면 모든 페이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책을 한 장씩 넘겨 읽는 것과 같다. 당신의 경험은 페이지 넘김의 연속으로 펼쳐지지만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성된 전체다. 뒷 페이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앞 페이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의식도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구조를 따라 연속된 지각창을 만들어가며 흐름의 감각은 이 연속에서 태어난다. 연구 성과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여러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뇌가 시간 순서를 어떻게 식별하고 현재를 어떻게 구성하며 변화하는 조건에 어떻게 적응하고 개인과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각각 다뤘다. 종합하면 시간의식은 수동적 지각이 아니라 능동적 구성이라는 그림이 그려졌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물리적 과정 속에서 주관적 흐름을 만들어낸다. 대중의 관심은 평소 신경과학보다 컸다. 누구나 위기에서 시간이 느려지거나 몰입 속에서 빨라지는 경험을 갖고 지금의 성격과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하이델베르크의 연구는 이런 경험이 시간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틀을 제시했다. 물리학이 파악한 시간은 일정하고 기하학적이며 시간 지각은 신경 처리와 맥락에 따라 변한다. 언론 보도는 때때로 과장되었고 시간은 환상이라거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목이 붙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이를 바로잡았다. 물리적 시간은 환상이 아니다. 시공간은 실제하고 사건 사이의 시간 관계는 객관적이다. 구성되는 것은 흐름의 느낌이다. 현재가 미래에서 소사나 과거로 가라앉는 듯한 감각은 의식의 처리 방식이지 시간의 행동이 아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섞어버리면 과학이 실제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 블록 우주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연구는 안심을 준다. 모든 순간이 공존한다는 생각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불안이나 자유의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주관적 경험이 바로 지금의 처리 과정에서 생겨난을 보여준다. 뇌는 입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리적 과정 위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자유의지와 의식, 주관적 경험은 블록 우주와 양립 가능하다. 단지 기술의 층위가 다를 뿐이다. 최근 연구는 시간의식이 기억과 예상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로 나아가고 있다. 초기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식에는 과거와 미래가 생각보다 크게 개입한다.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감각 입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의 기억과 진행 중인 입력, 곧 일어날 일을 가늠하는 예측이 함께 엉켜 하나의 의식 경험을 이룬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칼날이 아니라 이들이 부드럽게 섞여 드러나는 얇지만 두꺼운 창이다. 이 의식의 두께 덕분에 현재는 유난히 실감난다. 우리는 하나의 시간 좌표가 아니라 대략 절반초 남짓에 미끄러지는 창에 살며 그 안에서 가까운 과거, 현재, 철이 가까운 미래 예측이 함께 지금처럼 느껴진다. 그 바깥은 기억이나 기대가 되어 지금의 생생함을 잃는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기억된 것, 경험되는 것, 예상되는 것은 저마다의 좌표로 시공간 구조 안에 존재한다. 다만 의식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가을이 겨울로 접어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연구는 이어졌다. 지원자들이 시간 자극을 경험하고 데이터가 차분히 쌓이고 논문이 쓰이고 검토되고 출판되었다. 그리고 인내 어린 경험적 작업을 통해 물리적 시간과 주관적 경험의 관계가 선명해졌다. 시간은 객관적 구조이면서 주관적 구성이다. 물리학이 재는 차원이자 의식이 항해하는 흐름이다. 시계로 측정되는 좌표이면서 마음이 겪는 지속이다. 이 둘에 함께 귀 기울일 때 인간의 시간은 온전히 이해된다. 강과 산, 절대 영도에 가까운 실험실과 조용한 심리실, 수많은 관측소와 연구실에서 인류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그려나가고 있다. 직관이 흐름을 본 자리에서 구조가 드러나고 경험이 지나감을 본 자리에서 귀하가 드러난다. 의식은 오직 지금만을 느끼지만 모든 순간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의식은 이 낯선 풍경을 항해하며 스스로 시간의 법칙을 따르는 신경 과정으로부터 지남의 감각을 구성해낸다. 우리는 결국 4차원 존재로서 3차원 단면을 차례로 경험하며
이미 있는 현실을 지나가는 운동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그 현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존된 블록 우주의 조용한 영혼의 지금이다. 2022년 겨울부터 오늘까지 대륙과 항문을 가로질러 하나의 무늬가 뚜렷해졌다. 아시아의 양자 실험실에서 미주 대륙의 천문대까지 유럽의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전 세계의 이론 물리 그룹까지 정밀한 측정과 의식의 탐구는 공통된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시간을 정밀하게 재거나 의식의 층위에서 들여다보면 일상적 직관과 어긋나는 성질이 나타난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나르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네 차원의 구조로 배열하고 관측과 의식은 그 구조를 따라 항해하며 진함의 감각을 만든다. 바탕의 기하는 정적이고 완전하며 블록 우주는 철학적 추정에서 물리적 묘사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 종합은 국제 협력과 학제 간 대화로 가능해졌다. 2022년에 여러 기관의 연구를 조율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연합이 구성되었고, 시간연구협력체라는 이름으로 18개국 20개 기관의 양자물리 천문학, 신경과학, 이론물리 연구자들이 모였다. 목표는 특정 모델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험적 방법으로 시간의 성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양자 측정, 천문 관측, 신경과학 실험, 이론 분석을 결합해 양자에서 우주, 물리에서 경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협력체는 매년 학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함의를 논의했다. 팬데믹으로 2022년 3월 첫 학회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입자 스케일에서 시간 흐름에 흔적을 보이지 않는 양자 코히런스, 은하 규모에서 시간의 기하 일관성을 확인한 펄사 타이밍, 의식이 시간을 구성함을 밝힌 신경과학, 블록 우주의 함의를 다룬 이론 연구까지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각 발표는 아직 미완인 그림의 선명한 조각을 보탰고, 서로 다른 증거선들 사이의 일관성은 점점 커졌다. 중요한 전개 가운데 하나는 LIGO, B-바일고 등에서 포착한 중력파였다. 블랙홀 병합 등 격렬한 우주 사건이 만든 시공간의 잔물결은 시간의 성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비춘다. 중력파는 지나가며 시공간 자체, 곧 시간 차원까지 미세하게 늘리고 압축한다. 원자지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변화를 감지하는 정밀도로 측정한 결과는 상대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통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실제하며 질량과 에너지에 따라 법칙적으로 반응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시간의 기하적 성격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동시에 블록 우주에 대한 잠재적 도전도 검토되었다. 관측이 결과를 정하는 듯 보이는 양자역학의 확률성이 블록 우주가 제시하는 정적 그림과 양립 가능한지, 시간의 진정한 개방성이나 흐름을 보존하는 해석이 가능한지 살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뚜렷이 우세한 해석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세계 조종파, 객관적 붕괴 등 여러 해석은 각기 다른 철학을 제시하면서도 현재의 데이터와 양립했다. 4차원 시공간 안에서 파동함수의 전개를 결정론적으로 그려내는 블록 우주적 관점은 상대론과의 합치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양자 데이터만으로 유일한 승자를 가리지는 못했다. 철학적 분석도 병행되었다. 블록 우주가 인과 자유, 의지, 개인, 동일성 시간 경험에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했다.
이 모델이 과거와 미래의 의미 있는 구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정적인 구조 안에서도 물리법칙을 따라 앞선 좌표의 사건이 뒤에 좌표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는 성립한다. 그 방향성은 엔트로피의 화살표가 부여해 정적인 바탕 위에서도 과거와 미래를 객관적으로 가른다. 자유의지에 관한 물음은 특히 뜨거웠다. 미래가 이미 구조 안에 존재한다면 선택은 예정된 것일까? 협력체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블록 우주는 시간의 기하를 말할 뿐 결정론을 필연하지 않는다. 정적인 시공간은 진정한 양자적 불확정성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유의지는 근본 기하와는 다른 기술 수준,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적 경험에서 다뤄지는 문제다. 우리의 선택은 특정 좌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그 뒤의 결과를 낳는다. 이 모든 좌표가 4차원 구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현실성을 빼앗기는 않는다. 개인 동일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모든 순간에 나가 따로 있는가, 아니면 시간 축을 따라 이어진 하나의 나인가? 둘 다 부분적으로 옳다. 우리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시공간을 관통하는 4차원 세계선이며, 동시에 각 단면에서는 그때의 성질과 경험을 가진 3차원 존재다. 전자는 삶 전체의 연속을, 후자는 특정 순간의 상태를 포착한다. 어느 쪽도 더 실제적이지 않다. 2023, 2024년에 걸쳐 대중의 관심도 커졌다. 블록 우주를 설명하는 대중서가 나오고 연구자 인터뷰와 4차원 시공간 시각화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인간의 의미를 위협하는지, 죽음에 대한 위로를 주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한때 물리학과 철학의 영역에 머물던 생각들이 더 넓은 문화적 대화로 들어왔다. 어떤 이들에게 블록 우주는 깊은 위안이 된다. 모든 순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생각은 시간의 침식에 맞서는 안정을 준다.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을 준다. 결정론의 틀 속에 갇힌 듯하거나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연구자들은 감정이 결론을 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현실은 그 감정과 무관하게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이다. 동시에 이 생각들이 인간의 근본을 건드리기에 감정적 반응은 자연스럽다고 인정했다. 연구와 함께 교육도 추진되었다. 고교와 대학을 위한 자료와 비유, 상호작용 시각화를 만들고 학생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4차원 시공간을 탐색하도록 했다. 교사 연수를 통해 이 개념을 정확히 전하되 과학 이론의 잠정성을 존중하도록 했다. 목표는 주입이 아니라 이해였다. 지금의 과학적 사고를 열린 태도로 접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쌓인 노력 끝에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분명히 본다. 정밀한 측정과 차분한 관찰은 시간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의식과 관측이 항해하는 기하학적 구조임을 가리킨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멀어질 뿐이며 미래는 비어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현재는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운동이 정하는 주관적 창이다. 그리고 그 창을 천천히 밀어가는 것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항해다. 종교와 영성 공동체는 블록 우주 개념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어떤 신학 전통은 신의 무시간성 혹은 영원한 현재라는 기존 사유와의 공명을 보았고, 어떤 전통은 창조와 심판, 종말을 강조하는 서사와의 충돌을 보았다. 협력체는 자신들의 작업이 형이상학이 아니라 물리학,
물리적 현실에서 시간의 거동을 다루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블록 우주가 각 종교관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평을 삼가며 과학 결과의 신학적 해석은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예술가들은 블록 우주에서 영감을 얻었다. 음악가들은 시간의 동시성과 영속적 현존을 주제로 한 곡을 작곡했고, 시각예술가들은 4차원 존재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작가들은 시간이 정적임을 서서히 깨닫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썼다. 이런 창작은 과학적 이해를 직접 확장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문화적 참여를 풍성하게 하고 때때로 연구 프로그램에 질문을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협력체는 실용적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시간이 정말 기하적인 성질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 가능할까? 연구자들은 시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통신 계산 계측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 살폈다. 극적인 돌파구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계 정밀도와 양자 코히런스 유지 기술의 점진적 개선은 시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실제적 이익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 상대론적 보정을 전제로 작동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은 중력이 시간 좌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교하게 모델링하며 정확도를 높였고, 양자 컴퓨팅 연구는 시간적 코히런스 보존에 관한 통찰을 반영했다. 이처럼 과학의 실용과 이론은 서로 얽혀 함께 전진했다. 2025년이 다가오자 협력체는 시간의 본성에 관한 증거를 종합평가하는 문서를 준비했다. 공동집필과 폭넓은 검토를 거친 이 문서는 모든 연구 분야의 결과를 요약했다. 결론은 신중하게 서술되었다. 여러 증거선이 시간을 흐르는 매질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 차원으로 다루는 모델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고립된 양자계에서는 고유한 시간 진화가 보이지 않았고, 천문 관측은 우주적 규모에서 시간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신경과학은 시간의 흐름이 직접 지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론 물리는 시간을 기하로 다루는 정합적 틀을 제공했다. 대안 해석이 가능하고 미해결 질문도 남아있지만 현재 증거와 가장 일치하는 관점은 기하학적 시간관이었다. 문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실험은 제한된 척도와 맥락에서만 가능하고 이론은 틀린 가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해는 아직 불완전하며 미래의 발견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은 절대적 확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되는 가설을 다룬다. 그럼에도 현 단계의 증거는 시간의 본질을 흐름이 아니라 구조로 보는 블록 우주 혹은 유사한 모델을 가리킨다. 이 모델들에 따르면 과거는 그 시간 좌표에서 실제로 남아있고 미래도 그 좌표에 존재하지만 현재의 관측으로는 닿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모든 관측자가 공유하는 보편적 지금이 아니라 4차원 시공간에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얇은 단면에 가깝다. 처음 이 관점을 접하는 이들에게 함의는 서서히 펼쳐진다. 시간은 분명 흐르는 것 같고 과거는 분명 사라졌으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상의 경험이 지속해서 강화한 이런 직관은 추상적 논증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측정이 쌓일수록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정밀한 장치들, 우주 규모에서 기하적 일관성을 보이는 관측, 의식이 흐름의 감각을 구성한다는 신경과학의 결과, 다른 그림은 신뢰를 얻는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의식이 그것을 순차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인지 모른다. 과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서 그것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미래가 아직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먼 시간 좌표에 관한 정보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 관점은 자기 역사와의 관계를 바꾼다. 당신의 과거의 모든 순간, 기쁨과 연결, 경험의 결, 은 시공간 구조 속 자기 좌표에 영구히 남아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실제다. 그것들은 시간 전체에 걸친 당신의 완전한 존재, 즉 4차원적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며 지금의 당신은 그 연속체 속 한 단면에 불과하다. 과거나 미래의 단면이 지금보다 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자리가 지금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간 좌표에 존재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그것은 열려 있고 불확실하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좌우하는 듯한 체험을 한다. 그러나 시간 밖의 무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일생 전체를 잇는 세계선은 4차원 구조 속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당신의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각 좌표에서의 선택은 실제 과정이며 실제 결과를 낳는다. 단지 모든 순간이 서로 다른 시간 좌표로 공존한다는 구조 안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질 뿐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의 말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형과 미래형을 쓰며 경험에 필요한 시간 관계를 간명하게 표현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기억할 것이다. 의식은 현재라는 창에서 순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기하라는 이해는 일상을 바꾸기보다 시간의 궁극적 성격에 대한 철학적 그림을 바꾸는 일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 철학적 전환은 정서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시간의 흐름, 나이 듦과 죽음, 되돌릴 수 없는 기회에 대한 불안은 과거를 지워진 것, 미래를 무완루로 보는 시각에서 한몫한다. 블록 우주가 옳다면 이 시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고 다만 접근이 불가능할 뿐이다. 미래는 무가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리다. 우리가 느끼는 지남은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이동을 반영한다. 이것이 실질적 문제를 없어지는 못하지만 그에 따르는 실존적 두려움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다. 우리는 시간의 급류에 휩쓸리는 덧없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축을 따라 길게 뻗은 4차원적 구조다. 의식은 그 구조를 따라 서로 다른 단면을 차례로 경험할 뿐 전체의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존재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블록 우주는 특별한 위로를 준다. 당신이 애도하는 그 사람은 생애 동안 차지했던 시간 좌표에 계속 존재한다. 죽음은 그들의 시간적 연장이 끝나는 지점이지만 존재를 지우는 사건은 아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든 순간은 시공간 구조 속에 실제로 남는다. 지금의 위치에서 그 순간들과 상호작용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기억은 그 좌표들과 연결되는 창이 되어준다. 닿을 수 없지만 존재하는 낯설지만 담담한 위로다. 협력체의 연구는 지금 이 기록이 쓰이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 양자 코히런스의 지속을 더 긴 시간으로 밀어붙이는 실험, 정밀도와
범위를 확장하는 전문 관측, 의식과 시간 경험에 더 깊은 층위를 파고드는 신경과학, 블록 우주 모델을 다듬고 대안을 시험하는 이론 물리, 가설, 실험, 분석, 출판, 종합, 재시도라는 과학의 보폭으로 연구는 나아간다. 매 순환은 이해를 보태고 새로운 물음을 낳는다. 그림은 선명해지지만 완결되지는 않는다. 전 세계의 실험실과 산정과 사막의 관측소, 시간 착시를 체험하는 조용한 방, 계산하고 성찰하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인류는 여전히 시간의 본질을 묻는다. 우리는 직관의 출발점에서 멀리 왔다. 시간은 절대가 아니라 상태이며 중력과 운동에 따라 달리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달리 측정된다. 현재는 찰나가 아니라 신경 처리의 수백 밀리초에 걸친 두께를 가진다. 동시성은 보편이 아니라 관찰자 의존적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아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항해하는 4차원 구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흐름의 감각은 의식의 작동에서 생기고 바탕의 기한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이해가 합의로 굳어진다면 인류 사유의 큰 전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의 물줄기에 실려 태어나 늙고 죽어가는 존재로 스스로를 이해해왔다. 과거의 상실을 애도하고 미래의 다가옴을 두려워했다. 흐름의 감각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과학은 점점 말한다. 흐름은 경험이지 근본이 아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우리가 그 안을 움직인다. 의식은 서로 다른 시간 좌표를 순차적으로 접속하며 지남을 느낀다. 구조 자체는 완결되어 있고 일어난 모든 것과 일어날 모든 것이 동시에 그 안에 자리한다. 만약 그렇다면 시간과의 관계는 달라진다. 침식처럼 느껴지는 지남을 두려워할 이유가 줄어든다. 사라지는 순간을 슬퍼하기보다 그 순간이 좌표에 남아있음을 떠올릴 수 있다. 미래를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기보다 아직 닿지 않은 다른 위치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풍경, 강이 아니라 지형, 흐름이 아니라 건축이 된다. 우리는 시간의 급류에 떠밀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차원을 따라 항해하는 의식적 존재가 된다. 진화가 우리에게 준 방식대로 순차적 경험을 통해 그 구조를 지나간다. 물론 증거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과학은 언제나 잠정적 결론 위에서 움직인다. 새로운 데이터는 현재의 모델을 수정하거나 교체하게 만들 수 있다. 블록 우주는 지금의 최선의 종합일 뿐 최종 답은 아니다. 그러나 현 단계의 증거는 기하학적 시간관을 점점 더 떠받친다. 고립된 양자계가 왜 시간 진화를 보이지 않는지, 우주 규모에서 왜 시간이 한결같이 측정되는지, 의식이 왜 흐름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론이 왜 시공간을 하나의 구조로 다루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여러 영역의 관측과 이론을 일관되게 묶어내는 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시간의 무게에 눌린 이들에게 블록 우주는 이런 위안을 건넨다. 당신의 삶 전체는 실제 이자 연속이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은 시공간 구조 속에서 동등한 현실성을 갖는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얇은 현재는 의식이 머무는 자리일 뿐, 당신은 그 너머로 길게 뻗어 있다. 당신의 완전한 존재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4차원 세계선을 따라 펼쳐져 있다. 의식이 국소적이기에 그 전체를 보지 못할 뿐, 그 전체는 분명히 거기에 있다.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멀리 뻗어 있으며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당신이 블록 우주의 건축 안에 고요히 자리한다. 그리고 그 낯설지만
너그러운 영속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조금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시간의 서사는 인내로 쌓인 관찰이 이해를 깊게 하는 이야기다. 해시계의 그림자에서 원자 전이의 카운트까지 수십 년의 천문 관측에서 수밀리초의 신경 실험까지 인류는 조금씩 시간을 그려왔다. 그 그림은 직관을 거스르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느끼는 경험, 미래가 현재로 흘러와 과거로 사라지는 감각. 이 실은 의식이 현실을 항해하는 방식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험실과 관측소, 양자 실험과 천문 관측, 신경과학과 이론 분석을 가로지르며 증거가 쌓인다. 시간은 기하다. 관계와 구조는 보이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고립된 양자계는 시간 진화 없이 지속되고 우주 현상은 거대한 척도에서 시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의식은 기억, 지각, 예측을 통합하는 신경 과정으로 진함을 구성한다. 그리고 시간을 기하로 다루는 이론 틀은 흐름을 전제로 하는 대안보다 이 모든 관측을 더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블록우주는 이런 종합 속에서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 작동 가설로 떠오른다. 모든 사건이 담긴 4차원 구조로서의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다른 좌표로 공존하는 현실, 의식이 그 구조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며 흐름을 체험한다는 그림. 구조는 정지해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안을 지나며 경험을 엮는다. 이 모델이 옳다면 시간과의 관계는 한층 더 정해진다. 과거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멀리 있을 뿐이고 미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않은 곳이다. 현재는 보편적 한 점이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자리다. 우리는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차원의 길게 뻗은 4차원 구조다. 서로 다른 단면을 차례로 경험하면서도 전체로서는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관점은 몇 가지 실존적 불안을 누그러뜨린다. 시간의 흐름은 아무것도 지우지 못한다. 지워지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의 창에서 멀어질 뿐이다. 죽음은 무로의 추락이 아니라 세계선의 경계다. 기쁨과 연결의 순간은 좌표에 남아 영구히 실제한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닿을 수 없다는 영속, 그 속에서 어떤 위로가 생긴다. 이런 결론을 떠받치는 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정밀한 도구와 관찰이다. 우리는 시간 진화를 보이지 않는 양자계를 시간 단위로 재고 은하 거리를 가로지르는 펄사 신호로 시간의 일관성을 확인했으며 신경 과정이 어떻게 흐름의 감각을 구성하는지 문서화했다. 시간과 공간을 동격의 차원으로 다루는 수학적 틀을 세우고 무수한 실험으로 그 예측을 시험했다. 시험이 거듭될수록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구조라는 믿음은 굳어진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언제나 남는다. 이해는 미완이고 도구는 유한하며 이론은 가정을 품는다. 블록우주는 최종 해답이 아니라 현재 최선의 종합이다. 과학은 이런 잠정적 결론을 품고 더 나은 설명을 향해 열려 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은 직관보다 더 낯설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순간은 생겨나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떨어진 공간처럼 서로 다른 좌표에서 동등하게 실제한다. 우리는 차원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순차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연속을 경험한다. 흐름의 감각은 경험으로서 진실이지만 물리의 근본은 아니다. 그것은 항해의 내부에서 느끼는 체감이지 바깥의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도 연구는 계속된다. 측정은 정연되고 관측은 연장되며 이론은
다듬어지고 예측은 시험된다. 매 실험이 디테일을 더하고 매 분석이 뉘앙스를 밝혀내며 매 발견이 새 물음을 부른다. 과학은 번개의 계시가 아니라 정밀한 질문에 차분히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전진한다. 천천히 그 과정을 통해 시간은 비밀을 내어준다. 흐름일 줄 알았던 자리에서 구조가 드러나고 지나감일 줄 알았던 자리에서 기하가 나타난다. 침식이라 여겼던 자리에서 지속이 보이고 상실이라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영속이 보인다. 우주는 덧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장면들의 연속이 아니라 제자리에 영원히 놓인 순간들의 건축물인 듯하다. 우리는 그 건축 안에서 짧은 기간을 살며 의식이 세계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체험한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존재는 그 전체 길이에 걸쳐 변함없이 시간의 전 범위에 걸쳐 고요히 존재한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너그러운 현실이다. 진정으로 잃는 것은 없다. 상실은 지우임을 요구하지만 블록우주는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다. 일어난 모든 것은 좌표에 고정되어 다시 가볼 수는 없어도 지평 너머에서 계속 존재한다. 시간은 파괴하지 않는다. 다만 멀어지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 끝없는 거리 속에서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영원한 현존으로 남아 있었던 모든 것과 있을 모든 것의 구조 속에 보존된다. 이제 편히 잠드세요. 당신이 누렸던 좋은 순간들은 시간의 건축 안에 여전히 실제합니다. 모든 순간을 동등하게 품어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낯설고도 너그러운 우주를 조용히 꿈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현재만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길게 뻗은 4차원적 존재입니다. 삶의 전 구간에 걸쳐 온전하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당신은 블록 우주의 영원한 품 안에서 언제나 완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